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입사한 지 올해 3년 차이고요. 어려운 와중에도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던 건 1년 전쯤부터였습니다. 출근하거나 잠시 나갔다 돌아오면 제 자리에 뭔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방금 사가지고 온 듯한 따뜻한 커피나 과자나 초콜릿 등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혹은 제 폰으로 안부를 묻는 문자가 오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추석, 설날 이런 날들이면 회사에서 주는 선물 외에도 무기명으로 선물이 따로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잘 보이고 싶거나 혹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애인이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나타나면 직접 거절하고 싶었고 미리 거절하고 싶어도 애초에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방법이 없었죠. 한 번은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해봤는데 남자친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상대방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 그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라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있는 제게 누가 고백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회사에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어필하고 다녔습니다. 제게 남친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을 뗄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름 모를 상대방이 선물 공세를 그만두거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제가 남친과 먼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다투면서 헤어지는 바람에 회사의 소문도 다 났고요. 그 이후엔 저를 향한 문자나 선물 공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소 신경은 쓰여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였다면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옷은 너무 야하게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받는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통신사랑 경찰에도 의논해봤는데 휴대폰으로 보낸 게 아니라서 정식으로 추적이나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 정도 내용으로는 추적이나 수사가 어렵다고 했죠. 수사하려면 최소한 성희롱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문자로 성희롱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문자 추적에 나섰고 동시에 선물 역시 받지 않고 받은 선물 족족 회사 휴게실에 놔두던가 탕비실에 놔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출근하고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2인조가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저를 폭행했죠. 그러다 우리 부서 부장이라는 인간이 폭행을 저지르던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부장님 사모님과 여동생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 사람들이 저를 폭행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치 사주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아는 지인 중에 형사로 근무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 통해서 일단 처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몸 좀 추스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점점 밝혀졌습니다. 1년 전부터 제가 받은 선물이나 문자는 모두 문제의 부장님이 보낸 거였습니다. 부인도 있는 사람이 제게 마음을 두고 선물이니 뭐니 보냈다고 하시네요. 더 큰 문제는 부장에게 따로 애인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애인 역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는데 그 직원과 놀아나는 와중에 또 제게 관심을 두고 선물이니 문자니 보낸 겁니다. 그러다 자기 부인에게 걸린 거죠. 제게 보낸 문자와 선물들을. 와이프는 부장에게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제가 부장이랑 놀아난 줄 알고 자기 여동생이랑 함께 회사에 쳐들어와서 저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부장과 정체도 제대로 모르는 사내 불륜녀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죠. 사실을 밝힌 부장놈은 좋게 해결하자면서 저한테 퇴사를 요구하더라고요. 퇴사 시 최대한 혜택 받게 해주고 자기가 합의금도 따로 주겠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인인 형사가 가해자나 부장이 찾아오면 꼭 녹음하라고 했거든요. 몰래 녹음하면 법적 증거는 안 될 수 있지만 정황을 드러내게 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는 다 녹음했고 이후 전치 사주 진단 확정받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회사에서 CCTV 같은 증거를 잘 안 주기도 한다던데 지인분이 형사라서 직접 개입하시니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행 증거까지 확보된 뒤에 지인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회사 계속 다니려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합의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끝장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회사는 계속 다니겠지만 그래도 갈 때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국에 회사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취업도 힘들 것 같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회사는 계속 다니는 대신 법적으로 모든 관련자에게 최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후 몸을 추스리고 회사에 가니 분위기가 가관이더라고요. 부장놈이 뭘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이미 불륜녀로 낙인이 찍힌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놓고 저 앞에서 불륜녀 운운하는 직원은 없었지만 모두 저를 피하더라고요. 심지어 벌써 퇴사가 확정된 사람인 양 새로운 일은 안 맡기고 기존 일 마무리를 빨리 요구하는 게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퇴직할 생각 없으니 사모님과 여동생 불러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해명하라고. 그런데도 부장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결백하니 저에 대해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은 모두 고소하겠다고요. 그런 와중에 윗선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권고사직 할지 회사 계속 다닐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윗선에서는 제가 회사 나갈 줄 알았나 봅니다. 이에 저는 인사과 찾아가서 사직할 마음 전혀 없으며 제가 잘못한 것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수집한 여러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제게 협조하는 형사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회사 차원에서 제게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는 물론 법원까지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입원했을 때 노동단체와 연락해서 조언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런 다툼에서는 일개 직원인 제가 불리한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제게 유리한 증거가 많아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 진정이나 재판정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사실까지 확실히 알린 뒤 모든 책임은 부장에게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사건이 회사 사장님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윗분 치고는 말이 통하는 분이셨고 일단 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사장님과 몇몇 윗분 문제의 부장, 제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장님이 부장에게 퇴사를 권유하니 부장이 질질 짜더라고요. 부장은 온갖 핑계와 불쌍한 척을 하며 빌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회사 사장님이 부장은 권고사직하는 게 좋겠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부장과 내연녀는 물론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정확히 묻지 않으면 제가 모든 관계자와 회사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라 회사 자체에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제게 피해를 준 관계자 전원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회사 차원에서 부장과 내연녀를 향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저는 저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부장 부인과 그 동생은 특수상해로 고소되었고 부장과 내연녀, 사내에서 제 나쁜 소문을 퍼뜨린 몇몇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뒤늦게 회사에서도 정신을 차려 적절한 조치를 했고요. 부장과 내연녀는 해고되었으며 해고 사유 및 피해를 본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문이 회사 곳곳에 붙었고요. 회사 측에서 제게 위로금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장과 내연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고소는 취소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타진했지만 그건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제게 진실한 사과를 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과 내연녀, 부장 사모님과 그 여동생은 법의 참맛을 보고 있습니다. 부장과 사모님과 여동생은 제게 합의를 부탁하더군요. 제가 인당 2천만원씩 요구했더니 그건 너무 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 고소해서 받아낼 만큼 받으려 합니다. 제가 고소 취하지 않으면 어차피 실형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 인당 2천을 줄지 아니면 둘 다 감옥 다녀오고 민사재판까지 치를지는 본인들이 선택하겠죠. 마지막으로 문제의 부장은 감옥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한창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제 서명을 위조해서 저를 권고사직 시키려던 행위가 적발되었거든요. 이게 회사에서 먼저 발각되었고 회사에서 직접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 역시 부장에게 가능한 보상을 받아낼 생각이고요.
이렇게 저를 둘러싼 불륜소동은 대충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건이 워낙 커진 탓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얼마나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내고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려고 합니다. 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 자신도 독해져야 할 테니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